아침 요약하겠습니다. 상원회사 전화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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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달이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1팀 킹크랩 저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네. 살다 보면은 많은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놓여 있거든요. 내가 A라는 선택을 하느냐, B라는 선택을 하느냐, C를 하느냐, 또는 나는 알지 못했지만 거기 D, E, F, G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굉장히 많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돈 벌려고 모여있고 일을 하니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내 실력이라는 객관적인 어떤 지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담당자들이 다 저마다의 내 실력이 어느 정도다라는 객관적인 그 능력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누군가는 잘못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비슷하게 느껴질 겁니다. 저 사람은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다. 누구는 일을 뭐 길게 했고 누구는 짧게 했고 이런 어떤 그 외부적인 조금 더 오래 했으니까 이럴 것이다. 오래 있었으니까 더 잘 알 것이다. 이런 약간의 더 양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딱 볼 수 있는 가장 큰 지표는 뭐예요? 현재 계약 개수. 그리고 현재 그 사람이 상담을 했을 때 얼마나 고객들의 감도가 올라오고 얼마나 높은 확률로 팀장님이 클로징을 들어가는지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상담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물건들이 전체에서 남아있는 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5%도 안 남았어요. 전체 100개 중에 95개가 팔리고 5개도 안 남았어요. 그럼 이 5개 남은 건 어떤 물건이에요? 좋은 물건. 그렇죠. 좋은 물건이죠. 아무래도 먼저 팔렸던 물건보다는 덜 선호하는 물건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덜 선호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만큼 뭔가 이거를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거를 내가 계약을 해야 한다. 라는 거에 대한 그 거부감, 거기에 대한 저항선이 상당히 많이 있는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 저항선을 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그만큼 올바른 상담을 하고 제대로 가격 짜서 갖고 있고 그 다음 팀장 클로징까지 아주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면 계약 확률이 높아지는데 지금 밖에서 삐끼 쳐가지고 올라오는 손님들 같은 경우 어때요? 거의 와인 받으러 왔다. 나 그냥 한번 올라와 봤다. 근데 그냥 한번 온 사람들이라고 계약을 안 할까요? 우리 어제 김지현 팀장이 쓴 계약도 삐끼로 나온 겁니다. 삐끼로 올라왔다가 그 다음 날인 어제 다시 방문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계약을 썼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 어쨌든 방문한 사람이라면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계속 감도가 안 올라가고 팀장 클로징도 못 붙이고 뭔가 계속 겉돌고 있다 라면 내가 아직 그 사람을 감도를 올리고 계약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도 나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계속 부딪혀가면서 어쨌든 나의 실력을 키우고 계약이 당장 안 나오는 거를 감수하겠다 하는 선택과 두 번째는 계약 나올 확률이 높은 사람에게 연결을 시키고 나는 거기서 일정 부분의 이득을 얻어서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겠다 라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 내가 잘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계약이 나오면 그걸 반반 나눠주는 거를 내가 마치 이걸 나눠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반대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담당자면 저는 5대5로도 안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아, 그럼 5대5 해주는 데 가서 하십시오. 아니면 직접 하십시오. 난 내 손이 받기도 벅차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제가 담당이라면. 근데 지금 우리 분위기는 어때요? 굉장히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뭔가 같이 가려고 하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이 더 내가 이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되고 이 사람도 지금 뭐 이번 달에 계약을 못 쓰고 최근에 계약이 안 나와서 힘들어하는데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당사자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마움을 모르는 행동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오는 손님들을 감도로 올리는 게 상당히 약해요. 지금 바꿔 얘기하면 브리핑이 약해요. 지금. 근데 브리핑이 좋아질 거다? 지금 이거를 계속 겪으면서 내가 연습을 해서 좋아져야 됩니다. 물론 맞는 말인데 그럼 지금까지 8개월 동안은 뭐 했는데요?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8개월 동안에 그 많은 교육을 받고 그 많은 롤플레이를 하고 그 많은 상담을 하고 그 많은 TM을 하면서 왜 내 실력이 아직도 안 늘어서 난 아직도 감도를 못 올리는데요? 그걸 언제까지 두고 보는 게 맞느냐? 이제는 그걸 두고 보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저희가 일단 TM을 할 겁니다. TM 하루나 이틀 정도, 오늘이나 내일까지 TM 오다가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 제가 TM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드릴게요. 각을 잡고 들어가서 TM을 할 건데 하루나 이틀 정도 TM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각 팀별로 상담을 제일 잘하고 확률이 높은 사람 위주로 2명에서 3명 정도만 남고 나머지 인원들은 전부 외부에 나가서 삐끼를 하겠습니다. 삐끼를 하시고 상담은 무조건 각 팀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라도 개수를 올리시자고요. 어차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우리만 돈을 못 벌어서 똥줄 타는 게 아니라 지금 대행사 입장에서 11월 말일까지 이거를 일정 부분을 채웠을 때 나머지를 뭐 완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감당할 수 없는 숫자가 되면 그냥 놔야 돼요. 손을. 주어진 시간이 한 달밖에 없습니다. 한 달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파느냐에 따라서 완판까지 여기서 있으면서 일을 할지 그게 아니면 다른 현장을 찾아가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오늘이나 내일 전체 회식을 할 건데 회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열심히 일했으니까 스트레스 풀고 놀고 하는 목적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뭔가 더 단합을 하고 똘똘 뭉쳐서 스트레스 푸는 것도 스트레스 푸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다 한 마음으로 조금씩 핀트가 나가 있던 부분들을 다 한 방향으로 응집을 시켜가지고 추진력 있게 나가야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후로 TM이 끝나고 나면 각 팀별로 2명에서 3명 정도 가장 계약 확률이 높은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삐끼 하세요. 삐끼 하셔서 여기다가 손님들을 다 채워 넣으십시오. 그래서 손님들로 북적북적한 상황을 만들어서 진짜로 감도가 좋은 고객이나 충분히 계약으로 만들 만한 고객이 왔을 때 나머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 더 뭔가 분위기가 잡힐 수 있게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내가 올린 사람이 분명히 삐끼로 계약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수수료 세죠. 반반으로 간다고 해도 한 달에 2개, 3개만 쓰면 어때요? 그것만 해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지금 10월달 실적 보세요. 팀 실적이 막 2개 이런 데 있잖아요. 이 상태로 놔뒀다가 굶어 죽는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돈을 벌게 해야 하는 사람이지 굶어 죽는 걸 가만히 놔두고 볼 수 있는 봐야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의 방향은 그렇게 잡았으니까 그 이후에 11월 달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상황을 보고 다시 각을 잡아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11월 달 동안은 삐끼를 한다. 근데 삐끼를 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여기 일당 아주머니들처럼 삐끼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우린 상담사잖아요. 상담사가 직접 삐끼를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올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삐끼를 하면서 1차 상담을 하면서 뭔가 감도를 어느 정도 올려서 보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손이 올려보내는 거 물론 명수 많이 올려보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뭔가 제대로 이 사람한테 메리트를 심어서 올려보내야 내가 올려보내는 사람의 계약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전단지만 나눠주고 소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장을 나눠주더라도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떤 멘트를 하고 그 다음 이 사람한테 어떤 메리트를 심어주고 올려보낼 것인가, 이거를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TM 각자고 TM에서 내가 복귀하고 연구하는 것처럼 삐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삐끼도 각을 짜고 내가 복귀하면서 좀 전에 이런 얘기 했으면 어땠을까? 저런 얘기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보내면 어땠을까? 이 사람 감도가 지금 어떻게 됐다? 계속 복귀하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과 시간에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써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장 많이 써야 돼요. 몸으로 하는 거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일이더라도 거기에서 머리 쓰는 거에 비중을 더 두셔야 내가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과 시간에 롤플레이를 하거나 일과 시간에 상담 음성 파일 들으면서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는 언제예요? 공부 자기 개발이잖아요. 내 성장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업무 시간이 아닌 개인 시간을 활용해서 하세요. 개인 시간. 여기 있는 동안에 일을 해야죠. 내가 백날 연습만 하면 내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늘었으면 지금 여기서 팀장 해야 되는 사람은 수두룩하죠. 안 늘어요. 안 늡니다. 내가 실전에서 부딪히고 실전에서 깨지고 실전에서 쪽팔리고 실전에서 얼굴 뻘개져 봐야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하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론만 숙지한다고 그게 됩니까? 직접 운전대 잡아봐야 되잖아요. 차선 잘못 바꾸다가 뒤에서 빵도 거려보고 쌍욕도 먹어보고 주차다 긁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력 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담하는 것도 백날 공부만 해서는 실력이 안 늡니다. 실전을 같이 해야 돼요. 공부는 언제? 내가 실전을 하면서 실전에서 내가 부족하구나를 느끼게 되면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떤 걸 포기하고? 내 일과 시간 포기하고, 아니 내 개인 시간 포기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뭐 놀고 다른 거 하고 TV 보고 인터넷 하고 이런 거에 시간 줄이고 그때 연습을 하시라고요. 집중을 해서.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그리고는 허백철 내려가겠습니다. 그 표정 뭐죠? 왜 나냐 하는 식? 아니. 왜 나야? 다 나갔어. 네. 금일 구호는 계약은 내가 쓴다로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가요!